생각보다 너네들 술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기억할 거라고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요, 소멸시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소멸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더 하거든요. 얘들아, 결국에는 좀 설명을 덜 해서 몇몇 애들은 좀 보강을 좀 들었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좀 보강 필요하면 얘기하시고요. 결국에는 좀 총정리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 함수를 뛰어! 그 함수를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실제로 뭐가 되는 건데,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뭘 미분해야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게 되겠죠? 역시나 똑같아요. 함수의 관찰을 하게 돼요. 알겠어요? 최소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에 대한 관찰을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총 세 가지로 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뭐죠? 기본형에 대한 접근입니다. 오케이? 기본형에 대한 접근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각함수예요. 봐봐요. 삼각함수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의를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본형이라는 접근을 항상 말하지만은 이거 쉬운 거 아니다. 기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접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함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기본형으로 돌릴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어보자면 기억이 안 나는걸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봐봐요. 기억납니다. 봐봐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갈게요. 좀 더 뒤에서 실제적인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기본형은 항상 선호해야 되고, 좀 삼각함수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하자. 봐봐요. 너네들한테 삼각함수의 접근을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었을 때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와 이거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엿됐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인이 섞여 있다면 접근은 이렇게 하면 된다, 혹은 코사인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혹은 뭐 탄젠트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한 절대적인 방법이 점점 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사소한 차이 하나로 뭐가 됩니까? 적분을 한 해 만에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요. 너네들 시컨트 제곱을 적분한다면 무엇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요. 뭘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 나오죠, 정원기식? 그렇죠. 탄젠트를 이제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 나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내가 너네들한테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뭘 미분해야 탄젠트 제곱이 나올까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어때? 하기 힘든 게 맞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계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적분이 편하다는 형태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야 여기서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봐봐요. 시컨트 제곱이라는 게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탄젠트 제곱 자체가 지금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뀔 수 있죠. 왜? 1뿔단 시칸트 제곱. 맞죠? 그러면 여기서 시컨트 제곱은 우리가 적분을 한다면은 탄젠트 x라는 거 빠르게 알고 1을 적분하면은 x라는 걸 빠르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봐봐요. 함수의 형태는 합성이 x제곱과 들어가서 동일한 형태로 보이겠지만은 완전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정말 여러분들이 봐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학교 시험에서는요 까다로운 삼각함수의 적분식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오케이?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다만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정도에 대한 생각은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하자고 했죠? 치환적분으로 연결하자고 했어요. 봐봐요. 항상 말하지만은 치환적분을 너희들이 학교에서나 이런 걸 배운다면은 되게 솔직하게 말해서 되게 쓸모없게 배우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자, 치환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치환할까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보이게끔? 기본형이 보이게끔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치환을 하는 대상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다면 적분을 하기가 매우 용이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충분 관계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은 이후에는 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식을 변형하는 과정은 편하게 내가 처음에 설정한 식은 적분 변수가 뭔데? dx인데 내가 그 적분 변수를 뭐로 바꿔치겠다? t로 바꿔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져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마지막 주제죠. 세 번째 뭡니까? 부분적분입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부분적분은 안 되구나. 그 다음은 이제 곱함수의 형태입니다. 이 곱함수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뭘 바라볼 수가 있을까? 익스포넨셜 x 곱하기 sin x 각각은 기본형이지만은 두 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적분할 때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 말이 됐어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겠다? 부분 적분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적분도 역시나 봐봐요. 이건 오늘 설명해서 들어갈 거긴 하지만은 이 부분 적분도 역시나 이 본래의 내용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기본형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요. 이 말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시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적분을 설명할 때 봐봐요. 원래라면은요 치환 적분의 말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부분 적분이라는 말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1번과 2번과 3번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함수에 대한 관찰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함수에 대한 관찰의 의도 때문에 저 키워드를 먼저 적어드린 것이고요. 제발 함수를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경험이 먼저 우선실에서 들어가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말할게요. 조금만 더 말하고 바로 부분 적분을 좀 시작을 할 건데, 봐봐요. 항상 이거 적분하면서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거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됐어요? 봐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무슨 문제들을 더 많이 바라볼 거냐면 아마 저번 시간 마지막 때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하는 내용이 적분이 가능하냐 적분이 불가능하냐
이 말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면 적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뭐가 더 맞냐면은 우리가 그 함수를 적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로 그 삼각함수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은 적분의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은 너희들 책 앞만 뒤져봐도 적분의 가능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든 함수가 적분이 되니까 인테그랄을 붙이고 나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인테그랄을 씌워놨지만 적분의 탈을 쓴 새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판별해요? 오직 경험입니다. 봐봐요. 내가 딱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적분을 할 때 함수의 안의 내용들을 관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이 됐나요? 그러면은 그 함수가요 존나 낯설 때가 있다고요. 이 말이 됐니? 그러면은 그 함수가 낯설 때는요 이게 적분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됐어요? 그러면은 적분이 불가능해진다면은 실제로 그 문제들은 어떠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냐? 불가능하다면은 미분 문제로 들어가요. 미분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프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프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모든 문제 다 볼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분 적분에 대한 내용부터 좀 리뷰를 좀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적분법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곱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곱의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이고요. 자, 곱의 미분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죠? 프라임 x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그냥 이 식을 양변을 적분한 다음에 좀 순서를 그냥 좀 뒤바꿔 씁니다. 그냥 순서를 뒤바꿔 쓴다면은 어떤 느낌이냐? 잠깐만요. 그정미적. 나도 헷갈려. 이거를 넘겨서 쓸게요. 알겠죠? 이거를 넘겨서 쓴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헷갈려? 이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상관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넘깁시다. 아무거나 넘겨서 써볼게요. 그럼 봐봐요. 양변을 적분한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는 무엇이구나? 인테그랄 fx g 프라임 x dx구나라는 게 그냥 꼴랑 나와 있는 부분 적분이거든요. 봐봐요. 이 부분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아침에 목이 잠겨있어요. 잘 해봅시다. 표면적인 걸 받아들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걸 이해해서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볼 때 한 놈은 fx고 한 놈은 g'x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부분적분법에서도 니네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긴 하냐면은 야 이거 뭐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됐어요? 그럼 봐봐요. 실제로 부분적분을 계산할 때 우리가 논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대로 적분, 미분적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맞나요? 그대로 적분, 미분적분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기억나냐? 기억 안 나지, 그치? 자, 기억 안 난다 쓰면 괜찮아. 안 때릴게, 욕도 안 하고 빨리 손들어. 진짜 다 총 쏘기 전에. 오케이, 알았어 손 돼요. 꼴로기 빨리.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내가 모르겠고 오른쪽에다가 적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적분을 할 함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일단 먼저 fx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fx는 처음에는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그 다음에 g'x는 뭐에서 쓰죠? 적분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 파트에는요, 이 fx를 뭐하죠? 미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g'x를 다시 적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분, 미분, 척분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편하게 한번 간단하게 예시만 먼저 들어볼게요. 알겠죠? 간단하게 예시만 들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봅시다.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를 우리가 적분한다 칩시다. 오케이? 자, 헷갈릴 수 있으니 천천히 들으시는데 지금은 좀 헷갈려도 돼, 사실은.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놈을 지금은 실질적으로 fx로 볼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를 그냥 g'x로 바꿔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밑에 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대로 fx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x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정홍기 씨? 익스포넨셜 x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아니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뭐라고? 그냥 익스포넨셜 x야.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x가 왜 유명하죠? 샌드백 미분해도 그대로고요, 적분해도 그대로예요. 마치 샌드백과 같은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한 생각이지만요,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x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원규야. 너를 만족하는 함수를 익스포넨셜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원함수와 도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럼 봐봐요. 그대로 적분입니다. 자, 잘 따라와요. 원기야! x 익스포넨셜 x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다시 인테그럴 쓴 다음에 이거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죠. 그쵸? 씨발 뭐 적분이요? 이고요. 미분해야 되니까 1 곱하기 익스포넨셜 x dx가 되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그러면 결과는 x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대충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진 않을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봐봐요. 먼저 가장 중요한 판단은 이게 됩니다. 선생아,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하겠다? 부분적분을 시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우리가 부분적분을 시행할 때는 두 함수의 곱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를 g'x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냥 두 함수를 우리가 구별할 건데 어떤 식으로 구별할 거냐면 봐봐요. fx는요. 그대로 두고 미분을 하는 함수예요. 맞습니까? 이 말이 됐죠? 그 다음에 G'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본질적으로 부분적분은요 두 함수가 있다면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다면은 하나는 우리가 미분을 시킬 대상이라는 거고요. 봐봐. fx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미분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함수의 곱으로 볼 때 한 놈은 미분하기 적절한 형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한 놈은 뭐하기 적절한 형태? 적분을 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말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두 함수를 볼 때 두 함수를 바라볼 때 어떤 함수가 적분하기 용이한 것이고 어떤 함수가 미분하기 용이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겠지, 그치? 그것도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로, 각, 3, 지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를 해라? 적분하기 용이할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뭐하기 용이할 것이다? 미분하기 용이할 것이다예요. 오케이? 자, 봐봐요. 이 함수는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이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뭐하는 대상? 미분할 대상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적분할 대상으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됐을까요? 오케이? 이 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한 번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얘들아 뭐라도 좀 적어. 이거 다 좀 적을만 하는 내용들이고 그래 물론 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저거 존나 적을 필요성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자, 펴보자. 그냥 예시 바로 들게요. 자, 볼게요. 그럼 그냥 제일 만만한 것들로 예시를 듭시다. 자, x 곱하기 sin x dx입니다.
자, 일단은 두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기본형이 좀 곱해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로다삼지에 의해서 이놈은 지금 좀 무엇을 하는 게 적분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놈은 미분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적, 미적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자, 앞에 보고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나쁜 새끼들이니까. 다만 속으로 입모양으로 뻥긋뻥긋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왜 성호야, 뭐 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책 설명을 보고 있니? 아니, 나한테 얘기를 좀 해. 그럼 내가 더 친절하게 설명할게. 알겠지? 자, 그대로 적분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사인 x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런데 사인 x 봐봐. x 미분하면 어차피 1일 거고 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다음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가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왜 됐습니까? 너도 막 귀신이 보여 혹시? 왜? 이상한 건 아니지 그치? 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안 뭐라고요? 사인 x 적분했잖아 이렇게 또라이 같은 새끼야. 아유 미안해요. 쌤 미분이라고 하셨어. 아우 씨발 그냥 해야 돼. 내가 뭘 미분이라고 해요. 영상 남아있어요. 발언 실수하시 영상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분적분에서도 여러분들 자 봐봐요. 좀 특별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봐요. 인테그랄 lnx dx. 자, 이놈 우리는 원래 앞에서 함수는 기본형이지만은 적분을 하는 입장에선 기본형으로 볼 수 없었던 함수입니다. 왜? 무엇을 미분해야 lnx가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적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1 곱하기 lnx dx의 형태로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분적분을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1은 다항함수예요, 여러분들. 그쵸? ln은 로그 함수죠. 그럼 봐봐요. 이 함수는 무슨 대상이죠? 미분할 대상이고요. 이 함수는 적분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대로 적분입니다. 그러면은 lnx 그대로 1을 적분하면은 x니까 ln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거 적분하면 x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므로 오른쪽 거는 다시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lnx의 형태에 대해서는 뭐겠구나? x lnx 마이너스 x의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인테그랄 lnx의 제곱 같은 것도 우리가 적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적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선 좀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져갑니다. 너를 똑같이 1로 부분적분을 시행하게 돼요. 그럼 봐봐요.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대로 적분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이놈의 계산은 x lnx의 제곱이 튀어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적분하고 미분합시다. 그러면 2lnx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은 뭐가 되죠? x분의 1이 한번 딱딱 튀어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x ln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일단 쓰긴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부분적분을 한 번 더 시행해야 되는 게 맞죠. 부분적분을 한 번 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결과를 x lnx x라고 알고 있다면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lnx의 상승 또한 어때요? 부분적분을 총 3번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 말이 됐어요?
봐봐요. 여기서 부분적분의 아주 유일한 단점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게 뭐야? 계산이야. 봐봐. 부분적분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바라봐 볼래? 자, 이제 조금만 더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결국에는 적분을 한다라는 건 인테그랄이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잘 봐. 이 밑에 있는 부분적분의 식을 보면은 너네들이 좀 이질감이 들 수 있는 게 무슨 부분이냐? 이 부분인 거야. 그치? 이 부분이 좀 되게 이질감이 들 수 있거든. 이유는 아니 C가 적분했는데 왜 인테그랄이 또 나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봐봐. 너네들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배웠으면 일단 이거를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함수를 가지고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 이직거리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무엇을 지향하겠구나? 기본형을 지향하겠구나야. 그러면은 기본형이 나올 때까지 부분 적분을 시행하니까 이렇게 한 2번, 3번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란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뭐야? 계산이 단점이야. 계산이 단점이라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무슨 방법을 좀 배우면 좋냐면은 도표적분법을 좀 배우면 좋아. 실제로 이놈이 무조건적으로 기본형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한 형태들이 숨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좀 나중에 하시고 그놈을 처리하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표적분법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도표적분법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부분적분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표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빠르게 계산해내세요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먼저요, 여러분들한테요, 이런 것들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인테그랄 x제곱 익스포넨셜 x dx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봐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고요. 익스포넨셜 x는 뭐할 함수? 적분할 함수로 적절하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뭐할 함수? 미분할 함수로 생각해주면 좋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다 치워도 되죠? 되죠? 그럼 봐봐요. 이 과정을 제가 왼쪽에다가 좀 깔끔하게 써볼게요. 침착하게. 자, 시작합시다. 그대로 적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대로 적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인테그랄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자, 왼쪽에 그대로 두 함수 미분하고 그 다음 다시 적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을 한 번 더 뭐 해야 되는구나? 부분 적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그대로 진행할게요. 일부러 좀 이렇게 둘 겁니다. 이 안 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바로로 치고 그대로 적분이죠. 다시. 그럼 뭐가 되죠? 2x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 적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 익스포넨셜 x dx가 될 테고요. 괜찮니? 최종적인 결과는 다음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놈은 그냥 마마하면 플러스인데 적분까지 용이하니까 그냥 빠르게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되는 결과는 무엇이 나올 것이냐? x제곱 익스포넨셜 x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두 번까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계산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2번 정도는 그냥 하시는 걸 난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뭐야? 한 3번, 4번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면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이제는 왼쪽에다가는요, 봐봐요. 세로선으로 미분할 함수와 적분할 함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세로선으로요.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은 미분할 함수는 x제곱이고요. 적분할 함수는 익스포넨셜 x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x는 적분하면 그냥 익스포넨셜 x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을 미분합시다. 그럼 2x가 나오고 그 다음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과정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봐봐요. 이 과정은 봐봐요. 이거 그대로 이 함수예요.
처음에 쓰는 게 뭐죠? 그 적이죠. 봐봐요. 그 적이죠. 처음에는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노란색 선상에서 나오는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EX 익스포넨셜 X잖아요. 봐봐요. 미분 적분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놈은 이렇게 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봐봐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말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 적을 다시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 그 적은 이 핑크색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적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됐어요? 그냥 따라와요. 나중에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라고 설명할 거니까 이제 그냥 따라와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은 너랑 너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부분이 다시 어떻게 됐죠? 최종적으로요? 이렇게 됐죠. 이게 뭡니까? 이 과정이에요. 이 말이 됐어요? 봐봐요. 규칙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사실상 제가 이직거리를 하면서 안 따진 게 뭐가 있냐면 부호를 아직은 안 따져줬거든요. 자, 부호까지 다 따져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자면 이거예요. 대각선으로 가면 뭐가 사라집니까? 적분이 사라집니다. 왜? 그 적을 곱한 겁니다. 대각선으로 가면은 그 적을 곱한 거기 때문에 적분이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가로선으로 가면은 적분을 씌운 거예요. 이 말이 됐어요? 이 말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봐봐요. 이 과정의 최종적인 형태를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잘 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봐봐요. 네, 맥상 이렇게 끊잖아요. 봐봐. 그러면은 이 핑크색 부분이 실제로 뭐인 거냐면은 인테그랄 EX 익스포넨셜 X DX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걸 다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적을 곱한다는 게 주황색 화살표예요. 그쵸? 그리고 미적을 한다는 게 초록색 화살표고요. 이 말이 됐니? 그럼 봐봐.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인테그랄이 없어지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버리면 되냐면은 노란색 하나, 주황색 둘, 파란색 셋 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노란색 어디 있어요? x제곱 익스포넨셜 여기 있죠? 주황색 어디 있어요? 2x 곱하기 익스포넨셜 여기 주황색 있죠? 맞니? 노란색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있겠고요. 파란색 저기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뭐가 문제죠? 부호가 문제죠. 부호는 위에서부터 뿔마를 번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직거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쪽이 0이 나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가 0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인테그랄 0 곱하기 익스포넨셜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쓰나 마나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됐나요? 최대한 얘들아 내가 원리적으로는 다 설명을 해버린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그렇게까지는 좋은 부분은 아니야. 왜? 그냥 이 계산을 편하게 표현했다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봐봐. 그냥 너네들이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도 너네들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라고. 그냥 인지하는 능력. 봐봐. 너네들이 지금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씨발 다 제대로 알겠어요 라는 생각이 아니야. 뭔가 저렇게 표현하면 존나 좋은 거구나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딱 그 정도의 이해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 말이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요. 자, 이거 보내볼게요. 접근할게요. 그럼 왼쪽에다가 뭐 쓰는 거예요? 미분하라고 쓰고 오른쪽에다가 접근하라고 쓰는 거죠. 자, 처음에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시간 제가 안 지울 테니까요. 그냥 좀 보시고 나서 한번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알겠죠?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적분하람수 사이언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미분부터 존나게 신나게 합시다. 3x제곱 6x 6 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이언스
접근하면 뭐야 채윤아? 마이너스 어우 그렇죠. 이제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접근하면 뭐야? 사인 마이너스 사인 x죠. 그 다음에 다시 접근하면은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사인 x가 되겠죠. 맞습니까? 봐봐요. 끄트머리가 0이 돼서요. 우리는 적분을 어떤 식으로? 사선식으로만 계산을 해주면 문제가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선식으로 계산할 때 부호는 뿔, 말을 뭐 하셔라? 번갈아 가면서 하셔라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일단은 이놈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쓰자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냐면은 x3승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봐봐, 이거 그냥 쓰고 끝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봐줘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플러스가 될 테고 3x 제곱 사인 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x 코사인 x는 플러스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안 붙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6 사인 x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제가 어떻게 또 끊어버릴 수가 있냐면 잘 봐요.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도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끝까지는 안 할 거겠지, 그치? 그냥 잘 봐. 내가 만약에 주황색 라인에서 끊는다면은 식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잘 봐요. x3승 마이너스 코사인 x 괜찮죠? 그 다음에 더하기 3x 제곱 사인 x인데 그 다음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인테그랄 6x 사인 x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도요 부호가 반복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요. 이 상황에서요 이제 뭐 하면은 너를 다시 열심히 뭐 한다면은 부분 접근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이놈을 열심히 부분 접근하면은 이게 나오는구나. 봐요. 이거 부분 접근하는 거니까 그적 미적 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 접근까지는 알아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학습을 끝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하실 거 있으시고. 마지막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로 바꿔 뭐라고요? 분모가 뿔, 마, 뿔이잖아요. 뭐 씨발? 뭐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네. 나 왜 이거 뿔 막 뿔이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죠. 우리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긴 합니다. 알겠죠? 믿지 마세요. 시간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 수업해도 되니? 해도 돼요? 한다? 나 수업해. 자, 이거는 너희들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유형인데요. 이거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순환형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순환형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부분 적분에서 순환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100% 무슨 100% 어디형입니까? 이게 100% 내신형입니다. 알겠죠? 100% 내신형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익스포넨셜과 사인 x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두 지수와 로그가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다면 봐봐요. 저것도 역시나 부분 적분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앞에 볼래? 문제가 뭐냐면 이거 보이니? 봐봐. 미분을 하기에 용이한 함수들은 로그함수나 다항함수들이잖아. 그렇지? 로그함수 미분하면 다항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실질적으로는. 그럼 봐봐. 다항함수가 미분될 대상으로 정해진다면 어때요? 미분될 놈이 결국엔 상수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봐요. 저 상태에서는요.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뭘 미분하든 뭘 적분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에 절대로 뭐가 안 끊겨요? 0으로 안 끊기죠. 그럼 0으로 안 끊긴다는 것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테그랄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이거. 그렇죠? 그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인을 미분할 함수, 익스포넨셜을 적분할 함수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미분 코사인 쓰고요. 그다음 한 번 더 미분. 자, 그다음에 또 미분.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익스포넨셜은 그대로 적히니까 문제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요. 잘 봐요. 어디서 중간에 끊어버릴 거냐면은 자, 잘 봐야 돼요.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여기서 끊을 겁니다. 여기서 끊는다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알겠죠? 자, 이놈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넣어 곱합시다. 그러면은 익스포넨 사인 x 익스포넨셜 x 곱하기 사인 x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코사인 x 괜찮나요? 뿔과 뿔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랄이 곱사입니다. 그래서 사인 x 익스포넨셜 x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순환하죠. 순환하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익스포넨셜 사인 x를 적분한 거의 몇 배다? 2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놈의 적분값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순환형인데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근데 내신 형태에서는 저게 안 나온다면 범죄예요. 여러분들. 범죄니까요.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좀 예시만 좀 바라보자면은 봐봐요. 58번, 59번, 60번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야 이거 적어 얘들아 하나 정도는 적어두는 게 좋아. 안 적을 거야? 적중할 시간. 순환도 써야 돼요. 응? 써야 돼요. 저 순환도. 뭔 말이야? 이거 나 순환형도 써놔야지. 너희들한테 진짜 필기 잘 안 시키잖아. 가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필기 좀 해달라고 하면 필기 좀 해 진짜. 그게 좋다. 네. 풀마풀 아니에요? 풀마 풀이죠. 그럼 안에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그러면 네. 그럼 저기 안에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풀와 다 붙였는데 아 뒤지고 싶어요. 아주 좋았어요. 양계성을 의심하는 태도 항상 의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의심 속에서 치우는 거죠. 지민이는 찾고 있어? 저도 써요. 어디까지 좀 거야 저거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봐봐요. 그래서 봐봐요. 58번부터 60번까지는 이건 부분적분의 형태구나 라는 거 빠르게 인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약간의 치환적분도 섞어 주십시오. 알겠죠?
1차식도 심플해야 편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니? 알겠어요? 다만 적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봐봐요. 부분적분법에서 도표적분이 생각보다 편리한 건 맞아요. 맞죠? 봐봐요. 봐봐. 잘 들어. 너네들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서 맛이 가냐면은 조금 본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얘들아, 적분에서 가장 근본이고 본질이 뭐야? 뭐야 문제야? 내가 처음에 딱 얘기했잖아. 적분 어려워? 그렇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게 항상 본질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실질적으로 봐봐.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럼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러한 함수의 관찰을 놓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 됐어요? 그래서 봐봐요. 이것들을 맹신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58번에 아주 심플한 문제 하나를 봐도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냐? x-1을 전개시켜서요. 전개시켜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고요. x-1을 치환하는 애들도 있겠고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도표 짱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을 좀 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6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뭐 뒤에 것과 좀 비슷하게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앞에 봐봐. 지금 너네들이 부분적분을 하는 함수의 대상을 보아하면 이게 치환적분할 대상과 헷갈릴 가능성이 있을까? 없다 이거야. 없어. 너네들 봐봐요. 이제 우리는 슬슬 원론적인 내용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출제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괜찮아? 그럼 봐봐. 우리가 절대로 문제를 풀 때 앞에 봐봐. 적분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야, 너 그거 부분인지 치환인지 헷갈리지? 라는 뉘앙스는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 왜? 헷갈릴 수가 없어 사실은. 물론 뒤에 가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헷갈렸다면은 그냥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좀 덜 풀렸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봐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적분할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너인지와 너인지는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전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뉘앙스는 뭐가 되냐면요. 부분적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미분할 대상이고 무엇을 적분할 대상인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봐봐요. 특히 미분할 대상을 선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일까요? 모든 함수는 미분이 돼요. 우리는. 그쵸?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적분이 문제예요. 내가 어떤 함수를 적분할 대상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그 대상이 항상 기본형으로 나와 있을까? 아니야. 개소리 하지마. 기본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이 함수 보자마자 이거 미분하면 나오는 건데 라는 약간 이러한 생각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적분하기 용이하다 약간 이러한 표현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잘 봐요.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의 출제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면은 결국에는 무엇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분할 함수와 적분할 함수에 대해서 설정을 되게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눈치 없으면 풀지도 마 이 미련한 짐승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치환적분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치환시킬 대상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되게 보기 좋게 야 이거 치환해봐, 떡밥 한번 제대로 물어봐라 병신들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잘 물어요. 그리고 물어가지고 치환을 했더니 우와 선생님 전 여기까지인가봐요. 뭐 다 똑같아요 질문이요. 그럼 봐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느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잘 봐요. 오늘 이게 목표거든요. 결국에는 이 적분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야, 결국에는 뭐 푸는 거야? 퍼즐 푸는 거야.
퍼즐 푸는 거야. 봐봐. 절대적인 방법을 맹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마다 달라. 무엇을 미분해야 되고 무엇을 적분해야 되는 가 혹은 무엇을 치환해야 되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퍼즐 한번 비유를 좀 해줬잖아. 그치? 기억나니? 그래서 실제로 너가 치환하고 싶은 걸 치환했어. 안 돼. 그러면 제발 끝내지 마. 다른 걸 치환을 해. 왜 퍼즐이잖아.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봐야 된다고. 부분 적분을 실행할 거야. 나 이거 미분하고 나 저거 적분할래. 근데 안 되네. 끝내지 말라니까. 그게 출제 의도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딱 예시 하나만 제가 62분 들고 문제를 좀 끝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인테그랄 이스포넨셜부터 이스포넨셜 제곱까지 무엇을 적분하느냐? x제곱분의 lnx-1을 적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순간 저는 일단은 뭐라 보이냐면은 이것은 기본형이에요. 따로 처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인테그랄 이스포넨셜부터 이스포넨셜 제곱까지 x제곱분의 lnx를 적분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거든요. 자, 막무가내로 시발 미분할 놈 적분할 놈 찍어가지고 짜르르 쓰지 마세요. 진짜 계속 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발상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제일 좋은 발상이 이거예요. 이 함수를 보는 순간은요, 이 함수 자체를 한 번에 적분하는 건 존나 까다로운데요. 봐봐요. 여러분, x분의 lnx는 뭐하기 용이한 함수죠? 적분하기 용이한 함수죠. 왜? lnx를 치환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x분의 1이 나오죠. 이 말이 돼요? 봐봐요. 이 함수가요, 너네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 저거 뭐하기 편했어? 적분하기 편했지? 이 말이 했니? 아,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를 이제는 무슨 생각을 쓰는 거야? 아, x분의 lnx와 x분의 1을 생각을 할 텐데 너를 미분할 대상, 너를 뭐 할 대상? 적분할 대상으로 설정해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봐봐요.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요, 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로는요,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수능과의 본질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문제는요, 이런 류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요, 함수를 숨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함수의 어떠한 표현만 봐도 우리가 저런 식으로 이거는 미분이 좋겠군, 이거는 적분이 용이하겠군 이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국엔 뭡니까? 눈치 싸움입니다.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게 처음 공부하면은요, 다 병 느껴요. 야, 저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100%병 느끼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문제도 과거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적분에 대한 사전자리로 설명이 들어갈 거라서요. 이 분명히 병 느낄 거거든요. 아니에요. 병 느끼시면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느끼는 건 맞지만은 그걸 가지고 좌절하지 말라고. 알겠니? 지민아, 영상을 종료해 주시고요.